이번 화에도 정나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나라는 주나라 10번째 군주인 주려왕의 두 번째 아들인 정왕공 희우로 시작하여 두 번째 군주 정무공 희굴도, 세 번째 정장공 희호생까지 이어오면서 하남 지역의 강자로 성장하지만 정장공이 돌아간 후 아들들 사이에서 계승 문제가 발생하며 정나라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706년 정장공은 자신의 장자 희호를 파견하여 제나라를 도와 부균을 물리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제나라의 제후 제2공은 감사의 뜻으로 자신의 둘째 딸인 문강과 혼인하라고 하였지만 희홀은 제나라가 큰 나라이고 정나라는 작은 나라라는 이유로 거절하는데, 옆에 있던 채중이란 대신은 정장공에게 아들이 3명이나 있어 제나라 같은 큰 나라의 지지가 없으면 나중에 제위를 계승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였지만, 회홀은 자신이 정장공의 명령으로 제나라를 도왔으니 그 틈에 제나라 군주의 딸과 혼인하면 사람들의 비웃음을 산다는 이유로 끝까지 거절합니다. 희홀이 문강과의 혼인을 거부한 데는 두 가지의 추측이 있는데, 첫 번째로 문강의 언니인 선강이 워낙 위나라의 태자 희급과 혼인하려고 하였으나 아버지였던 위선공이 선강의 미모에 반하여 자신이 혼인해버리고 아이까지 낳는 일이 발생하며, 선강은 위선공 앞에서 희급을 모함하여 죽게 만들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희홀이 이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과 두 번째로 희홀이 문강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애초 희호의 어머니인 등만은 채중이 정장공을 도와 등나라에서 모셔온 여인이고, 희홀의 동생인 희돌의 어머니 연길은 송나라 출신이었으니 기원전 701년 정장공이 돌아가자 채중은 당연히 희홀을 옹립해버리니 희홀이 정나라 4대 제후인 정소공입니다. 그러나 둘째 희돌의 어머니인 연길의 가문이 송나라에서 세력이 강하고 당시 송나라의 제후 송장공의 총애까지 받았으니, 송장공은 채중이 희홀을 옹립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채중을 송나라로 유인해온 다음 희돌을 지지하지 않으면 채중을 처형해버리고 희홀까지 생포하여 정나라의 재물을 요구할 것이라고 협박하니, 채중은 희돌을 옹립할 것을 약속하며 송나라와 동맹까지 맺어버립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정소공은 위나라로 도망가버리고, 채중은 정나라에 돌아온 후 희돌을 제후로 옹립하니 희돌이 정나라 5대 제후인 정려공입니다. 기원전 697년 정려공이 제후에 오르는데 성공하지만 채중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불만을 가진 정려공은 제중의 사위 옹구라는 사람을 끌어들여 채중을 암살해버리려 하는데, 옹구는 이 계획을 자신의 부인 옹희에게 말해버립니다. 옹희는 자신의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 누구를 도와야 할지 고민하다 자신의 어머니를 찾아가 아버지와 남편 사이 누가 더 중요하냐 묻는데, 옹희의 어머니는 어떤 남자든 너의 남편이 될 수 있지만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채중 한 명뿐이라는 명언을 남기니, 옹희는 채중에게 옹구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채중은 바로 옹구를 참수해버린 후 시체를 길거리에 걸어놓으니, 정려공은 정나라의 변방에 있는 려급이라는 곳으로 도망가버리며, 채중은 위나라로 도망갔던 정소공을 모셔와 정나라의 제후로 옹립합니다. 한편 려급으로 도망간 정려공은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려급을 관리하던 담백이란 사람을 죽여버리며 려급을 완전히 장악한 후 주위의 제후들까지 연합하여 정소공을 공격하지만 모두 실패하며, 정소공도 반격으로 려급을 공격하려 하였지만 송장공이 려급에 군사를 파견한 것을 알게 된 후 포기합니다. 기원전 695년 정나라엔 정소공이 태자 시절부터 싫어하던 고량미라는 대신이 있었는데, 정소공이 다시 정나라를 장악하자 고량미는 언젠가는 정소공이 자신을 해칠 거라 두려워하던 중 아예 사냥 중이던 정소공을 암살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채중은 고량미를 처벌하지 않고 정소공의 동생 희미를 제후로 옹립해버리니 희미가 정나라의 6대 제후입니다. 기원전 694년 제나라의 제양공이 제후들과 수지라는 곳에서 맹회를 하기로 하였는데, 채중은 희미가 어릴 때 제양공과 자주 싸운 적이 있어 수지에 가면 보복당할 수도 있으니 가지 말라고 건의하지만, 희미는 제나라가 강하고 주려공이 아직 려급에 있어 자신이 가지 않으면 제양공이 주려공과 연합하여 정나라를 공격할 것이라는 이유로 맹회에 참가할 것을 주장하니, 채중은 희미가 무조건 죽임을 당할 거라 판단하여 병을 핑계로 맹회에 동행하지 않습니다. 희미가 수지에 도착하자 제양공은 예전에 자신과 싸운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희미를 살해해버리고 동행하였던 고량미까지 사지를 찢어버리는 거열형으로 처벌해버립니다. 희미가 제위에 오른 지 1년도 안 되어 살해되니 시효도 없이 정자미로 기록되며, 채중은 또다시 희미의 동생 희이를 제후로 옹립해버리고 자신은 기원전 682년 돌아갑니다. 기원전 680년 여급에서 지내던 정려공은 희이를 공격하기 시작하던 중 박하라는 대신을 생포하는데, 박하는 정려공을 도와주는 대신 목숨을 구걸하니 정려공이 받아들여 박하는 반란을 일으켜 희이와 그의 아들 2명까지
모두 죽여버리니 희의도 시효가 없이 정자형으로 기록되며 재위를 다시 찾은 정려공은 군주를 배신했단 이유로 박하를 처형해버리고 자신의 백부 원범까지 자결하게 만들어버리며 7년 후인 기원전 673년에 돌아갑니다. 정려공 이후부터 그나마 안정을 찾아가지만 지리산 가운데 있던 정나라는 오랜간의 내란으로 국력을 낭비하는 사이 주변의 나라들까지 강해져 영원히 정장공 시대의 위세를 찾지 못하고 약소국으로 변하여 주변 나라의 눈치를 보다 기원전 375년 28대 제후인 정강공 희을 끝으로 한나라에 의해 멸망당하며 후세들은 국명이었던 정씨를 사용하니 정나라의 개국 제후였던 정왕공이 정씨들의 시조이기도 합니다. 다음 화에는 처음에 정나라의 도움도 받았지만 제일 먼저 춘추시대 폐왕으로 발전한 제나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에게 가장 큰 힘과 용기가 되어줍니다.